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게 뭐죠? 이 나라를 뭐로 만들었죠? 네이션으로 만들었어요. 네이션으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네이션이 됐으면 자 여기서 보세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게 분립하려면 교역로가 있어야 돼요. 교역로가. 교역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이 이상의 성실히 살 이유가 없어져요. 쌀 100개 만들어서 100명 성실히 살아야 되느냐? 교역로가 있고 내다 팔 수 있을 때가 돼야 성실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초과 노동, 초과 생산이 가능하다고요. 좌파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좌파는 이걸 착취라고 부르죠. 그게 이제 좌파적 사고방식이죠. 교역로가 열리면 제국이 식민지를 착취한다. 그럼 우리를 뭐라고 규정해요? 우리를 제국주의 식민지 조국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민족 해방 투사로 태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자유 우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니 그러면 맨 처음에 후추 가지러 왔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후추 가지러 왔을 때 걔네들이 아니 뭔 놈의 후추를 얘네들 이렇게 좋아해? 우리는 그냥 하고 남는 건데 저기 인도네시아 저기 술라베시 쪽 향후 제도라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한테 후추가 남는 거였어요. 자기네들 먹고 나서 남는 거. 그때 그걸 가져가서 배 타고 가서 네덜란드 가면 금보다 더 비쌌죠. 자, 우리나라의 교역로 누가 열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연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제국하고 식민지 교역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상을 뭐로 만들었죠? 네이션스, 그래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모두가 식민지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네이션스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를 갖게 돼요? 등기를 갖게 되는 거고, 일본 제국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제도화된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본에 일본은 무역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열강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승인국이에요. 승인국. 그러니까 너는 쳐줄게 해요. 대한민국은 조선은 독자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승인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모든 나라들을 승인국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뭐예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유엔이죠. 근데 우리는 유엔에 가입했어요? 안 가입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승인국으로 국제 교역로가 우리가 해군도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국제 무역로가 열렸죠? 미국하고 동맹 국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국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네이션으로 취급을 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역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역을 하고 우리가 등기가 있고 계좌가 있고 주식 거래가 있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 것도 잡으세요. 네이션은 사유재산. 그러면 네이션 말고 또 하나의 독립정복이 있었어요. 뭐 있었죠? 소비에트가 있죠. 소비에트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산주의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사유주의 사상 하나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계약과 계약이 너 좋고 나 좋으니까 계약하죠. 너만 좋고 나만 좋은데 그런 계약은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이 재산 형성에서 거품이 터질 수도 있죠. 거품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주식가 막 떨어질 좀 기억 있죠, 여러분? 내가 코인 사면 막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재산 형성에 있어서 안정화라고, 거래에 있어서 안정화라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형성된 재산이 뻥하고 터지지 말라고. 자, 우리는 어느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억울해요. 모든 관계가 억울하다예요. 국제관계도 억울하고 계약관계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해줘 찡찡찡 억울해 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간 다 됐나요? 5분 남았어요? 8호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저 8호 전투에서 이기고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저기요, 38도 이북이거든요. 한강 수원지요. 화천댐이죠. 화천댐 때문에 왜 좋아요? 한강 수원지. 전기죠. 전기요. 그 일제 때 댐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일제 때 만든데 저기 발전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력 발전. 그리고 저 발전소 때문에 저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뭘 했냐면 경인 지역 공장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럼 저 발전소가 없으니까 경인 지역의 공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돌아가죠. 당연히 안 돌아가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본 거예요? 교역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맨 처음에 우리를 산업화하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뭘 생각했어요? 쇠가 있어야 된다. 쇠가. 건물을 짓고 뭐를 하라고 해도 철강이 있어야 된다. 펀드시를 만들었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생긴 다음에 그전에는 우리나라 조선하고 교역하려면 누구를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일본 허락을 맡았어야 되죠. 근데 이제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다 열린 시장, 열린 바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 옛날 얘기로 끝났을 얘기인데 이게 다시 지금 살아있는 얘기로 되돌아왔어요. 왜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교역로 전쟁을 해요. 대만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영남 전쟁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영국하고 네덜란드 전쟁. 네덜란드 보면 거기 영국 앞에 도보해협 지나가야 되죠. 네덜란드가 이 네이션을 만들고 돈을 쭉쭉쭉쭉 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국 놈들이 그 바다를 막았어요. 도보해협을.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전쟁했죠. 배 타고 템즈강 올라가가지고 왕 배도 뺏어오고 그랬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미힐이라는 제독이 있거든요. 미힐 제독, 네덜란드의 로이테르, 미힐드 로이테르라는 그 제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덜란드의 이순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거기 도보해협에서 영국이 길을 막으니까 그걸 뚫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얼마나 부자 나라였는지.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의 패권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교역로를 장악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전 세계 해운을 네덜란드 배 4만 척 가까이가 모든 해운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도매 소매의 마진을 전부 다 먹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그때 그 네덜란드의 왕 비렐름이 영국 가서 뭐를 했죠? 명예혁명을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오기 위해서 영란은행,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죠. 그거를 잉글랜드 은행을 만들어서 국력은 프랑스보다 3분의 1도 안 됐거든요, 영국이요. 그런데 신용 창출이라는 방법으로 전열함이라고 하죠. 그 배를 프랑스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었고 세계를 제패하는 힘을 가지게 되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교역로를 장악한 나라가 패권국이에요. 그 패권국, 미국, 그 미국에 지금 영국이, 또 지금 중국이 다시 도전을 하고 있고 제일 도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요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국장님하고도 잘 통하는데 여러분 간첩도 월급쟁입니다. 간첩도 월급쟁이에요. 돈 없으면 간접질 못합니다. 요번에 충주 간접관 사건 보니까 끽하고 북한에 2만 불 보내줬어요. 2,600만 원. 그거 가지고 간접질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이 너무 올라가서 북한은 간첩질을 못 시켜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누가 시키겠어요? 중국이 시키죠. 중국은 다이렉트로 주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교역하고 무역하고 뭘 할 때마다 다 그 사람들, 자기들 말 잘 들을 사람들한테 교역에 에이전시를 시켜주죠. 정치인들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고. 자,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의 본질은 교역로를 지키는 겁니다. 시장을 지키는 거고. 제국주의 전쟁도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우리 나라도 다른 나라의 물건 파는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의 부가가치의 원천을 두고 쟁탈전이 붙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냐? 자유민주주의의 본질, 교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교역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해하고 이게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패널했었던 시대를 끝내고 시민이 정신적, 정치적 재무장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파학교가 필요가 없었어요. 냉전이 끝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30년은 번영의 시대였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아무 생각 없으면 번영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